그럼 지금부터 서천도 함양군수 예비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다른 도약, 더 나은 4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도 함양군수 예비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 사회를 보게 된 김재우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언론인들이나 참석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곧바로 새로운 각오로 못다한 숙제를 풀기 위해 40여일의 대장경을 펼치실 서천수 함양군수 예비후보님의 출마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하니까 4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암울한 절망 속에서도 힘든 방역에 적극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4년간 정의롭고 행복한 함양을 회복하기 위해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은 부끄럽던 과거를 벗어나 선비의 고장이라는 명예를 회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 우리 함양은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4년 전 저 서천수는 함양이 전국의 부끄러운 이름을 떨칠 때 부패와 반칙, 팽가르기를 넘어 모두가 꿈꾸는 새로운 함양을 국민과 함께 이뤄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여러분은 현명하고 위대한 선택을 해주셨고 저는 부끄럽지 않은 군수로서 국민 행복, 고향 발전만을 바라보며 혼신을 다해왔습니다. 불명예의 사슬을 끊어내고 적폐와 반칙을 청산하는 정의로운 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엑스포 성공 개최, 대봉산 휴양밸리 완성, 6회 연속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쿠팡 물류센터 유치, 투자 선도지구 물류허브 도시 인프라 등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큰 그림을 완성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4년 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업소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재선에 도전하게 된 데 대하여 우선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나가고 함양이 발전과 퇴행의 중도한 길에 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저희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전임 때부터 내려온 적폐와 불법 관행을 바로잡는 데 노력했습니다. 뇌물 인사, 건설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만연해 있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개혁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임으로부터 시작된 대봉산 휴양밸리, 마천면 지리산 생태공원, 채치원 역사공원 등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곳곳에서 방치되어 있어서 헬스를 낭비를 막기 위해 이를 살려내는 데 전력을 다해 뛰어왔습니다. 둘째, 코로나 방역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2년여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방역에 군력이 집중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리웠던 미래를 위한 큰 그림과 공약들을 제대로 펼칠 군정의 여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진정한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혜택이 돌아갈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함양의 미래를 떠받칠 확실한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행정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농수산국장을 비롯한 도청 근무 경력으로 지금도 후배들이 도청과 중앙고직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맥은 함양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상위 기관의 협조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앞으로 저는 4년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와 물류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으로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고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와 농업인 수당 인상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청년 공동체 조성으로 청년들이 함양에 모이는 함양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실질적인 국민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정정당당한 정책과 인물 대결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숨어서 돌팔매질을 하는 이들이 군정을 다시 받는다면 부끄러운 선배의 고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 역행을 막을 정의롭고 역량이 있는 인재가 안타깝게도 지금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재선해서 고향을 완전히 제 궤도에 올려놓고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간에 제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정이 아니라 특혜와 부조리에 발을 둔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건강하고 판단력도 자신 있습니다. 인근 전국의 시장 군수들 정상혁 보훈 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만 76세로 삼선 군수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군정에 임하고 있고, 문동신 군산시장은 2014년 75세에 당선돼서 81세까지 시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고 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고향 발전의 큰 그림도 아직 진행 중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가장 잘 아는 제가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포용하고 탕평과 정의, 통합의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시해주고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많은 국민들께 제대로 보은하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고향 발전의 동력과 인프라를 확실하게 갖춰 놓겠습니다. 신분을 떠나 고향의 미래를 걱정하는 함양일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사람들로 인해 진흙탕 선거판으로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호소합니다.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선 지금 누가 고향을 가장 살기 좋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강소도시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돈과 반칙, 상대 비방이 아니라 도덕성과 인물, 역량을 보고 함양의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단절 없는 함양, 100년 미래의 꿈, 서춘수가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언론인들께서 질문하고 예비 후보님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의 일정상 5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5분하고 만나는 게 뭔가 좀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일찍 하고 싶다고 기자들이 말하는데. 그동안 잘하신 것도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말씀 듣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양 스포츠 파크가 미완성 상태입니다. 사실 저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180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2차를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짜기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지금 숙박시설도 부족하다 보니까 뉴스 호스텔 같은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행태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지 못한 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전임 군수 때부터 해온 그런 사업으로 제가 취임하면서 완성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군에서 직영화물을 해서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입니까? 2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좀 운영해야 될 것인데 하지 못했는데 좀 아쉬움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파크 미완성과 이제 2차 사업과 또 거기에 전지훈련이라든지 선거에 대한 숙박시설, 이것은 2차 사업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늘어날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시설이. 그래서 충분히 체육인들과 협의를 하고 또 숙박시설은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대한체육회라든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다 갖도록 하고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유스호텔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곳이 신청을 하고 나머지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문재인 측과 같아서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네. 부분이 있는데 군 의원이나 혹은 이 건설 관련해가지고 어떤 면허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직을 또 수행하시거나 혹은 그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 쪽으로 명예를 돌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 군의 이제 어떤 뭐 건설이라든지 관련한 그런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그런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 서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입장을 한번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지역의 모 언론이 특정 후보에 좀 편파적으로 유리한 그런 내용의 신문을 뭐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확인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라는 도표 이런 거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발표도 하지 않고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해가지고 그런 도표 그런 이런 걸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퍼나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선거법 소지 위반 소지도 굉장히 당연한 그런 행위인데 정확하게 허가되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해가지고 그런 언론이 그를 이런 그 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그런 행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출직으로서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를 하면서 선거 당선되었을 때 다른 사람 이름 명의를 바꾸고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사실 저는 그것을 내가 후보자 입장으로서 참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명예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명예를 다시 변경을 하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판단할 수 있는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로서 참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론의 여론조사 공포 저도 오늘 아침에 그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우리 그 시청자 구독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침에 보니까 그 내용이 적합도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여론조사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지도가 얼마나 높냐는 남자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합도가 얼마나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과연 이게 어떤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시 구독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많은 공약 잘 들었습니다. 요즘 농촌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이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선에 성공하시면 부상하고 있는 함양군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뒤에 제 소리가 안 들리는데 우리 언론에서 좀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군부에서는 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저는 유동 인구가 많아져야 된다. 함양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함양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함양 사람과 엊그제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지만 부산 항만노조와 한국노조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게 2만 명 정도 그게 계속 자료로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함양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비근한 예로 우리 함양에 계신 분들이 이날에 돼지국밥 부분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정전도 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 함양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요즘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단지 기업만 유치할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주택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쿠팡도 이제 매매 계약을 하고 들어 확정이 되었고 투자 유치가 선도지가 된다면은 거기가 곁들여서 근로자 임대 아파트를 100세를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니해도 100세를 짓는 것을 66세대인가 그리 하고 평수를 늘려서 큰 평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와서 함양에 그런 겁니다. 예. 출마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재선 도전이시기 때문에 지난 4년에 대해서 평가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잘하신 부분 각종 성과는 기자회견문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황태진 회장님이 이제 군수 출마를 하면서 기자회견 중에 그간 의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소통이 안 된 군정이다라고 서춘수 군정을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실제로 소통이 좀 안 돼가지고 자초되는 사업들도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2019년, 2020년, 2021년 그 청명도 공사가 4등급으로 하위 등급이었습니다. 함양군이. 후보님께서 군정을 맡으셨을 때 받은 평가인데 최근에는 또 한 공직자가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율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예정인데.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우리 의원들과 소통이 부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소통의 부재를 제가 어디에 잡느냐 그것도 기준이 될 것이고 저는 단적으로 이해를 말씀드리면
전임 군수 있을 때 부결된 것이 몇 건 안 됩니다. 제가 왔을 때는 부결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희의 소방서 부지를 부결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장소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소방차량이 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접근성이 좋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런 위치에 선정을 했는데 또 다른 지역에 이야기해서 결국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 무산된 이유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땅을 못 사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백전면에 해줬나 이깁니다. 왜 백전면에 그 청사는 그 소방청사를 해줬나 이깁니다. 우리 안희 민문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됩니다. 이것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고 저는 그런다.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2019년도부터 청렴도가 낮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 왔을 때 청렴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내부의 청렴도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행정을 보는 그 청렴도가 있습니다. 공직자 내부는 올라갔습니다. 뭐 통계법 아시죠? 외부에는 수평을 유지하다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평가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걸 바꾸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사천시, 순천시, 광양시 시장이 구속되고 비리되어 있는데도 등급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순천시하고 몇 군데는 자기 스스로 비리를 파내서 고발하니까 그건 내려갔습니다. 그 신문기사 어디에 나갑니까? 우리도 그와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령도가 내려갔다고 했으면 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이 부적절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직원이 뭐 땅 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에 땅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후에 덕전천을 공모사업을 해서 땄습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업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 추진 과정에서 원래 볼 수 없다 그런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앞에 많은 질문을 했으니까, 지금 증가의 하도가 되고 있는, 지금 플래카드인 것이 국민의힘 공천이 제 증가의 하도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후보님은 앞서 4번에서 다 무슨 출마하시는데, 이번에 역시 이제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컷오프가 통과했을 경우에, 이 끝까지 이 공천 경쟁에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무슨 출마는 어렵다, 이런 공천에 끝까지 올인하겠다, 그 여부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도당에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발표에 따라서 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컷오프 발표가 오늘 지금 난다고 하는데 컷오프를 많이 통과했을 경우 끝까지 공천을 해서 경선에 참여할 것인가 여부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컷오프를 당할란지 아니 컷오프를 통과했을 경우에 끝까지 공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이렇게 주는 겁니다. 공정한 그 룰이 된다면은 참석해야지. 알겠습니다. 끝까지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예반인데 이번에 당선이 되었거나 아니면 낙선을 했을 경우 함량에 안서라고 당부가 산다 한 말이 주변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떠나서 함량이 끝까지 상원으로 이게 사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런 말이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상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이 없으시면 서초도 한명부수 예비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시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25일 이내까지 아마 결정될 여론조사가 오면은 02, 055, 070 이 전화 오면은 끝까지 응답을 해주시고 전화를 끊어주시길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